제주지방법원 판사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부는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창훈 부장판사와 여경은 부장판사인데 일단 그 근무 시간에 낮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창훈 판사는 제주의 직위원이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던데 그 재판 중 방청객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구속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 위압적인 발언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고 국정감사 때 불출석을 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법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오창훈 부장판사 저희가 위원장께서도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세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경은 판사 등과 오창훈 판사 또 강난주 판사 등이 근무 중에 음주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하였습니다. 주의는 법원 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이 공무원들 보통 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청주지법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징역 6월 나왔어요. 22년 5월 14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주의 주셨다고요? 그럼 징계가 아니네요? 징계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네요. 주의 줄 거면. 네.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오창훈 부장판사가 이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변호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고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정 언행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이렇게 측면이 권위적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경은 부장판사는 현재 평택에 있나 봐요. 여기 나왔는데 역시 근무 시간에 낮술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카톡 발언 그 애기 보러 갈까라고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지금 두 가지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혐의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24년 6월 달에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노래방으로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의혹은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직원 한 명의 그 환송 점심 모임이 길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금요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점심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 같고 네, 그때부터 모임이 이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갔던 건가요? 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오모 부장, 강모 부장 이렇게 같이 갔었던가요? 네, 그 직원분도 함께. 직원 한 명하고 네. 그러면 부장 판사라고 하는 분 사는 사람 3명하고 네, 직원 행정관이라고 한 사람 그렇게 4명이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은 완전히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휴가도 내지 않은 상태였고 휴가를 미처 못 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과 시간에 근무를 하다 나가서 지금 점심부터 술을 먹다 이렇게 된 건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간단히 먹은 적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검찰이든 법원이든 점심시간에 술자리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네. 그 다음에 카톡 이거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고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디 근무했죠?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사건 관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과는 안 지는 오래됐나요?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7, 8년 전 정도부터 동문으로서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건가요? 모임에서 보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법원 이거 법원의 부장판사면 변호사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걸 하지 말라고 법안 제정 당시에 법률 제정됐을 때도 이미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자,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예. 애기라는 말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지칭하는 예, 표현이래요.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예. 국정감사에서. 원래 여성.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저는 대충 눈치는 챘는데. 뭐 예. 본인이 찍어놓은 A급 뭐 그런 여성이 있나라고 예, 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은어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7080 라이브. 예, 참 제가 부장판사님한테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정말 세상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사법부가 특히 제주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기강이 더 많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낮술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뭐 직원이 또 해외로 뭐 예. 연수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뭐 노래방을 간다. 이런 부분들이 대낮에 휴가도 안 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던 판사라고 하면은 항상 올바지고 정말 정의의 중심에 사도로서 있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기계 이런 분들이 특히 법정은 저기 높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하면은 판사님들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권위를 존중해주고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인 건데 그런 분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근데 이 사건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세상에 드러났느냐? 결국에는 노래방 갔는데 술 냄새 난다고 그 사장님이랑 실행위가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란, 정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법원의 감사위원회가 이거를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그래서 판사들은 낮에 술 먹어도 노래방 가도 애기 보러 가도 어떠한 문제도 안 되는 경고만 살짝 얻는 그런 상황으로 허용을 해줘 버린 거예요. 이거는 같은 판사로서도 되게 붕괴해야 되는 일이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는 뭐 사법부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기강회의 아니면은 정말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인 출석 요구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왔죠. 근데 예. 버티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제주도 지금 뭐 재판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국감하려고 하루를 벌여서 거기 가냐. 이러면서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행 명령이라도 내려가지고 겨우 한 명 나온 거잖아요. 나와갖고는 겸손하게 사실 인정하고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과연 제주도에만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이 분명히 물음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특히 뭐 요즘에는 뭐 변호사랑 지기현 판사 보면은 뭐 변호사 후배들이랑 만나갖고 룸사롱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70만 원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이 정말 지기현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기현이 이게 한 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법부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는 드러나는구나. 그럼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것인가? 결국에는 법관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 방임주의로 나왔던 거 아니냐.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판사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했으면 이렇게 못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해법견이다. 판사는 정말 법에서의 정점엔 그러면서도 기득권 중에 기득권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존재 이런 이미지로 그동안에 여러 판결들을 본인이 지나면은 봐주고 또 가난하거나 힘없으면은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하고 이러니 사법정의가 붕괴됐다.
정말 이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건 뭐 직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장판사들, 뭐 지역에 있는 판사들의 그런 문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오창훈 판사가 그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나 봐요. 그런데 감찰이 시작되니까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농담. 그래서 가벼운 처벌로 끝났는데 정작 본인이 그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제주 공무원이죠. 뇌물을 요구했는데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완전히 내로남불 아닌가요? 예. 여경훈 판사는 연선 36기, 오창훈 판사는 33기, 강남주 판사는 37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제일 선임 판사였네요. 네, 세 그렇습니다. 명이 노래방 가자할 때 같이 가자고 했습니까? 오창훈 판사가 어땠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아주 가무에 능한다. 또 이 회식비 스폰 이런 것들도 요구해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회식비 스폰 요구에 대해서 경고만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고도 아니죠. 오히려 이것 주의 처분 정도 받았고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이 본인이 판결한 그 오창훈 판사가 판결한 이 판결을 보면 제주도청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했을 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회식비 스폰 요구한 것은 농담이다라고 감사를 했어요. 이러니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무 중에 술 마셨다는 거 인정하셨죠? 세 네, 분이. 그렇습니다. 근무식 술 마신 충북 공무원은 징역 6월 선고됐고요.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하죠. 근데 경고 처분만 받으셨죠. 네, 본인은 근무 중 술 마신 거 경고 처분만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고는 법관 징계에 해당합니까? 정직이나 강등이나 견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처분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냥 뭐 구두로 혼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징계가 아니죠. 아니, 일반 공무원은 징역 6월까지 선고하면서 법관분들이 그냥 끝나고 끝났다? 애들입니까, 법관이? 법원장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네. 아니 그럼 그 제주 공무원도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무혐의로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정말 법꾸라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뇌물과 그 회식비 스폰 요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경중이. 물론 그건 이해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회식비 스폰에 대해서 농담이라고 해서 빠져나갔고 뇌물을 요구한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그 비판을 했어요. 이건 참 문제예요. 사실 부장판사가 농담으로 회식비 좀 스폰 해줄 수 있어? 네. 농담해 이러면 그냥 농담이구나 그래서 스폰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라시는구나. 그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관념이 확실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는 스폰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스폰을 해줘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업계에 쫙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정감사 때 직위원 판사가 변호사가 사진을 찍은 게 공개됐잖아요. 예. 그 변호사가 그 사진을 왜 찍었겠냐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직위원 판사를 위해서 뭐 술값을 내줬냐 안 해줬냐 논란이 있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변호사는 이용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세상에 정말 살면 살수록 저도 40년 이상 살았는데 예. 정말 공짜 없더라고요. 뭔가 받으면 당연히 기부앤 테이크예요. 그럼 변호사 후배들이 왜 판사를 만나겠느냐. 당연히 업계에서 나 직위원이랑 친해. 술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나 직위원이랑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 그 룸사롱에서 찍은 거잖아요. 예. 나중에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안 들어줄 거야? 룸사롱 사진 있는데? 그럴 수 있네. 라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접대를 받으면 안 되고 그런 데서 사진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고한 신뢰관계였으면은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해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부탁하면 내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개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진으로 인증샷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판사들 왜 만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판사 만나면 어느 법정에 몇 부에 어느 판사 그쪽 통해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하게 세상에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이것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사도 사람이더라. 그리고 판사도 여러 가지 지인과 주관적인 감정에 출렁이더라.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일관성이 없이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도 정관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사 인맥 없는지 열심히 훑어야 돼요. 그런 인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읍소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세상이 공정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 대한민국은 인맥으로 네트워크로 높은 사람을 많이 알수록 결국에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었고요. 예전에 뭐 그런 법관의 비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2016년에는요.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도 감액 그리고 징계 대상은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하고 예. 법관직 연임을 제외하고 재판 업무도 배제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 관계없이 징계를 무조건 개시한다 하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 만들고서는 본인들이 그런 신뢰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간 오히려 뭐가 달라졌냐. 오히려 문제가 더 드러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비리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뭐 정말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재와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법개혁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정말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할 것이냐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각각에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내부에서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잘못의 인정 그리고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국민들한테 설득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기현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룸사롱 데려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영업하고 다닐 거고 내가 이렇게 친하다. 술집에서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변호사랑 똑같이 이 사람 지기현한테 접대했던 그 변호사도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영업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친하다. 룸사롱도 같이 다니는 사이다. 이거 모릅니까, 판사들이? 모르면 법원 전체가 다 지금 심각한 죄의식이 없는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오늘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이종호가 부장판사랑 술자리 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필에 대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부장판사 만나서 로비하려고 만났고 술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부장판사는 여기서 등장하는 부장판사 만난 적 없다라고 지금 잡아뗐는데 웬걸 사진이 나와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지기현 판사도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제대로 조사 안 했잖아요. 지금 증인은 술 먹고 난동 부렸다는 이거 하나로만 지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법원에서 폭넓게 퍼져 있는 이 죄의식 없는 이런 무수적인 카르텔 그 안에 지금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겠습니다.